양철복 퀸터그라스 606페이지. 동서문화사 최연희 옮김 세계문학전집 49 다음에는 50 백년의 고독 호밀밭의 파수꾼 마르케스의 51 신라군 밀턴 52 클리버의 행기 통이야기 조나단 스위프트 606페이지. 마지막 전차 또는 보존병 숭배 598페이지부터 606페이지 본문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나는 피고의 말과 나의 질문과 그의 대답, 즉 보존용 유리병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나는 숭배한다. 나는 누구인가? 오스카냐 나냐? 나는 경건하고 오스카는 산만하다. 헌신이다. 끊임없이. 결코 반복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명민한 것은 기억이 없기 때문, 오스카가 명민한 것은 추억이 풍부하기 때문, 차고 뜨거우며 따뜻한 나, 캐물으면 죄인이 되고 캐묻지 않으면 무죄가 된다. 이 보존병, 이것 때문에 죄인이 되고 이것 때문에 타락하며 이것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고 이것에 의해서 무죄가 되며 이것 덕분에 죄를 떠넘기고 이것을 통해서 고비를 뚫고 나가며 이것에서 벗어나고 이것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웃으며 이것 때문에 이것 앞에서 이것 없이 울었다. 이것에 대해 말하면서 모독하면서 침묵했다. 나는 말하지도 않고 침묵하지도 않으며 기도한다. 나는 숭배한다. 무엇을? 유리다. 어떤 유리를? 보존병이다. 그 병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유리병에는 손가락이 들어있다. 어떤 손가락인가? 넷째 손가락이다. 누구의 손가락인가? 금발 여인의 것이다. 금발 여인이란 누군가? 중간키다. 중간키란 1m 60인가? 중간키란 1m 63이다. 특징은 무엇인가? 반점이 있다. 어디에 반점이 있는가? 위팔 안쪽이다.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오른쪽이다. 넷째 손가락은 어느 쪽인가? 왼쪽이다. 약혼을 했는가? 그렇다. 단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신앙은 개신교이다. 처녀냐? 처녀다. 언제 태어났는가? 모른다. 어디인가? 하노버 근처다. 언제인가? 12월이다. 하노버, 독일 니더작센주의 주도, 북부 독일 저지 DD의 기름진 평양에 있는 주의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다. 중세에는 한자 동맹에 속하였으며 그 뒤 선제후령, 쉔띠后링 이어서 하노버 왕국의 수도로 번영하였다. 각종 공업이 성하여 교외에는 고무, 화학, 자동차, 기계 등의 공장이 있다. 시가지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심한 타격을 입었으나 전후에 부흥하였고 중심부의 구시청사, 旧市町舍 15세기에 건립한 거, 마르크트 교회 14세기
마르크트 교회도 옛 모양대로 재건되었다. 그 남쪽에는 1901년부터 13년에 건립된 장대한 새로운 시청사가 있으며 시가지 북서부에는 1831년에 창립된 공과대학, 동부에는 1778년 창립된 수의과 대학이 있다. 남쪽 교회에는 광대한 방담회장이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있었던 라이프치 공업방담회에 대신하여 1947년 이래 해마다 대규모 공업방담회가 개최된다. 시내에는 도처에 광대한 녹지대가 조성되어 있어 초록 대도시로 불린다. 북쪽 교외에는 미텔란트 운하가 통하며 그 북쪽에 국제공항이 있다. 보자. 하노버 중국말로 뭔가 한번 보자. 하노버 왕조, 하노버 한노웨이구나. 한노웨이. 하노버. 보자. 한 번 더. 리네강에 접한 하노버는 북부 독일 니더작센주에 있으며 음악과 미술 등 풍요로운 문화가 숨쉬는 상업도시이다. 세계 최대 정보통신 방담회인 세빗 CEBIT 전시회 등 수많은 산업 방담회가 매년 열린다.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적 벽돌의 마르크트 키르헤 교회, 구시청, 신시청 건물들이 랜드마크를 이룬다. 독일의 하노버란 것은 지역은 독일 니더작센주고 시간대는 한국 시간보다 8시간 늦고 통화는 유로고 공용어는 독일어, 면적 204 평방킬로미터, 인구는 53만 8천, 경도 위도는 동경 9도, 북위 52도. 도시는 라인해강과 이메강이 합쳐진 지점에 있다. 하노버, 프라운슈바이크, 괴텐켄, 볼프스부르크 광역도시권에서 제일 크고 독일 전체에서는 13번째로 큰 도시이다. 독일 북부 지역에서는 함부르크와 브레멘에 이어 3번째로 크다. 하노버는 1946년 니더작센주의 수도가 되기 전에 클렌베르크 공국, 1636년부터 1692년 56년 유지됐네. 하노버 선제후국 1692년부터 1814년 이거는 122년 유지됐고 하노버 왕국은 하노버 왕국 1814년부터 1866년이니까 52년 유지됐고 프로이센 왕국 하노버주 1868년부터 1918년 딱 50년이네. 하노버 프로이센 왕국은 의 주도였다. 1714년부터 1837년까지 하노버는 영국과 아일랜드까지 브룬스바크 류네부르크 공작 가문이 통치하는 동군연합의 하나였다. 1714년이면 하노버 선제후국 때네. 하노버 선제후국이 건립된 지 22년 후에 1837년이면 하노버 왕국이 건립된 지 23년 후에 그러니까 하노버 선제후국부터 하노버 왕국까지 이곳은 독일을 동서 베를린부터 루르 지역인 뒤셀도르프와 쾰른과 남북은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 뮌헨으로 있는 도로와 철도가 지나가는 거점 도시이고 독일에서 9번째로 큰 공항이 있다. 매년 3월 세계 최대 정보통신산업 박람회인 세빗 전시회가 열린다. 하노버는 중세기 라인해강 동쪽에 세워졌다. 어부와 뱃소공의 마을로 시작한 하노버는 13세기 규모가 커지면서 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그 지위를 인정받았다. 하노버가 라인, 루르 지역, 자르강 계곡 등으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교통의 여지였기 때문에
14세기에는 주요 교회들이 들어섰고 세계의 성문을 갖춘 성곽이 건축됐다. 산업화 시대에는 북쪽 하르츠 산맥에서 나는 철과 은으로 더욱 중요한 도시로 부상했다. 1636년 칼렌베르크 공국의 브룬스비크 류네부르크는 수도를 하노버로 이전했다. 브룬스비크 류네부르크 가문이 선제후로 승격되고 후손인 조지 1세가 영국의 왕위를 계승받았다. 그러나 이 가문은 하노버에 머물면서 대리인을 통해 영국을 통치했기 때문에 영국과 하노버는 동군연합에 속하게 되었다. 1837년 윌리엄 4세의 승계자 빅토리아 여왕은 남성만의 왕권 승계를 요구하는 법에 걸려 하노버를 지배하지 못하고 영국 여왕의 자리에 만족해야 했다. 윌리엄 4세의 동생 에르네스트 아우구스투스가 왕위를 계승한 하노버 왕국은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 때 오스트리아 편을 들다가 프로이센에 병합됐다. 하노버 주민들은 반대했지만 병합 결과로 자유무역이 도입되면서 산업화가 시작되어 급격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 인구는 1879년 8만 7천여 명에서 1902년 31만 속도가 빠르다. 3천 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23년 만에 8만 7천에서 31만 3천. 와, 23만이나 많아졌네. 철도와 도로의 중요한 분기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유, 탱크, 고무공장 등 산업시설이 많아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연합군의 폭격 대상이 되었다. 도심의 90%가 파괴되었고 6,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아이기디엔 키르헤 교회는 공습으로 파괴되었으나 전쟁의 참화를 잊지 않기 위해 그 잔해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도시경관 하노버에서 제일 먼저 꼽히는 볼거리 중 하나는 하렌하우젠 왕실 정문이다. 하노버 왕가가 남긴 정문들로 대정문, 베르크가르텐, 게오르겐가르텐, 벨펜가르텐 등 4개의 정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정문은 유럽 내에서도 손꼽히는 바르크 양식의 정문으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분수가 있다. 역사적인 건물인 정원 극장도 있어 뮤지컬 등이 공연된다. 베르크가르텐은 대규모 수복원으로 발전했고 게오르겐가르텐과 벨펜가르텐은 영국식 정원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노버의 노이에스라트 하우스 시청 신장사는 빌헬름 2세 독일 황제의 시설 마치 성처럼 웅장하게 건축됐다. 전망대가 있는 97.7m의 시청돔은 포물선 방향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다른 곳과 다르다. 그 다음에 독일 내에서 알아주는 하노버 동물원은 잠베지, 고릴라산, 정글공전 등 여러 테마구역을 갖추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첫 열대 수족관인 해양생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구도심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는 14세기에 지어진 성 게오르기 앤드 야코비 마르크트 키르헤 교회와 구 시청 건물이 있다. 구도심 가장자리에 라인의 궁전과 아이기디엔 교회 잔해 등이 있어 전쟁과 폭력의 상흔을 상징하고 있다. 구도심 근처 칼레베르크 노이슈타트에는 바실리카 마이너 성당과 성요한 루터 교회가 있다. 기후,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지 않음에도 바다에서 오는 기단의 영향으로 해양성 기후 특징을 보이고 있다. 겨울의 평균 기온은 마이너스 0.2도에서 마이너스 1.1도, 영하라고 해야 되지? 마이너스라고 하면 영하 0.2도에서 영하 1.1도, 여름의 평균 기온은 20.9도에서 23.5도이다. 여름 또 서늘하네? 위도가 높아서 그런가?
문화, 역사박물관은 중세기부터 최근 전시회에 이르기까지 하노버의 역사를 담고 있는데 특히 1834년까지 영국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시기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가장 많은 4,000명의 회원을 거느린 캐스트너게젤 샤프트 미술관은 고전 현대주의부터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캐스트너 박물관은 5,000개의 창문이 나 있는 건물인데 고대 문화, 고대 이집트, 고시대 동전 등 4개 분야에서 6,000년에 걸친 문화재를 전시하고 있다. 니더작센 주립박물관은 11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유럽 미술품을 보여주는 갤러리를 비롯해 자연사관, 민속관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하노버에는 40여 개의 극장이 있는데 주립, 니더작센 극장은 오페라 하우스, 샤우쇼필 하우스, 연극, 미술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뮤지컬 등을 공연하는 암아에기 극장은 하노버 대형 극장 중 하나이다. 9월 말에서 10월 초 17일간 열리는 하노버 옥토버 페스트는 뮌헨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매년 6월 말에서 7월 초 열리는 하노버 사격축제는 1529년 시작되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하이라이트는 5,000명의 사격자, 128개의 밴드, 70여 대의 행진용 차량 등을 포함해 총 12,000여 명이 참여하는 사격자의 행진으로 12km에 걸쳐 진행된다. 고등교육기관으로는 대학병원이 있는 하노버 의과대학과 하노버 대학이 유명하다. 경제, 하노버는 매년 60회 이상의 국내 및 국제 박람회를 개최할 정도로 산업박람회의 도시로 유명하다. 이 중 매년 3월 45만 평방미터네. 여기는 평방킬로미터가 아니고 45만 평방미터의 대규모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세빛 전시회는 정보통신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이다. 하노버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하노버 스테켄 지역에 있는 폴크스바겐사는 상용차 공장을 가동하면서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폴크스바겐은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회사인 컨티넨탈사와 함께 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오디오 회사인 젠하이저와 TUI 행사가 이곳에 본사를 두고 있다. TUI 행사는 뭐지? 세계적인 재보험사인 하노버리를 비롯해 탈랑크스, 콩코르디아 등 많은 보험회사들이 이곳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교통은 하노버는 철도노선과 자동차도로, 오토베닌이라 읽어야 되나? 의 주요 교차점으로 동서, 베를린과 루르 지역, düsseldorf와 콜린 및 남북 방향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 무니치로 유럽의 주요 도로들과 연결된다. 도시 북쪽의 랑겐하겐에 있는 하노버 공항은 독일에서 규모로 9번째이다. 하노버 중앙역은 독일의 고속철도인 ICEA 거점 도시로 하노버 뷰르츠부르크의 노선이 출발점이고 중단거리 철도인 하노버 S 건너건 바흐라 읽어야 되지? 비의 주연 거점으로 많은 국내외 도시를 연결한다. 촘촘한 버스와 전차 괄호 트램 괄호 닫고 네트워크로 전차가 트램이란 뜻인가? 네트워크로 대중교통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독특한 디자인의 TW6000, TW2000 전차가 눈길을 끌고 있다. 고속도로망은 A2와 A7이 하노버에서 교차한다. 하노버 여기 있구나. 보자. 아야. 왜 더 안 되지? 작게. 크게는 되는데 작게 안 되네. 자, 한번 요거 볼까? 1박 2일 하노버 여행, 헤렌하우젠 정원,
니키드 생팔동굴, 카페, 도장 깨기, 하노버 시청사. 보자. 이건 라우라는 사람이 쓴 건데 2023년 7월 10일 날 새벽 1시 19분에 쓴 건데, 기억이 전부 증발되기 전에 기록하는 하노버 1박 2일 여행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집 떠나면 다 여행이지 뭐. 뒤늦게 이달소 노래에 빠졌습니다. 왜 이제서야 뼈저리게 후회송. 이달소? 하노버 여행 내내 들은 오아서 앨범, 그중 스윗 크레이지 러브가 날씨랑 잘 어울렸게 첨부합니다. 원래는 좀 더 저렴한 플릭스 버스를 타고 싶었는데 애매하게 새벽 5시랑 오후 3시 이후 시간대밖에 없어서 기차를 예매했다. 울집에서 시내는 너무 멀단 말이야. 다행히 17.9유로 기차가 있어서 바로 예매함. 취소 환불 불가능이라 저렴했음. 저 셀라미 빵은 독일 전역에 있는 베이커리에서 삼. 혼자 여행할 때마다 저것만 먹는 느낌. 버스 타면 2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데 기차 타니까 1시간 20분 걸릴 역시 돈을 더 좀 편하긴 하구나. 작은 도시라서 그런지 일일권이 4.9유로밖에 안 함. 베를린은 대략 9유로였던 것 같은데. 하노버의 중앙역. 왜 하필 1박 2일 여행지로 하노버를 선택했나요? 1. 함부르크랑 가까워. 비록 나는 함부르크에서 좀 떨어진 외곽 도시에서 살지만 2. 내가 독일 살면서 처음으로 혼자 2박 이상 여행했던 것. 심지어 독일어 더럽게 못했던 나. 그게 바로 2018년이었는데 말이죠. 벌써 5년이 흘렀기에 미숙했던 시절을 추억하자 들름. 도시 첫인상도 좋았고. 3. 부킹닷컴 리워드 쿠폰 할인 혜택 매일 받고 바로 예약함. J. 인간이 나는 혼자 여행하면 머리가 바빠진다. 특히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을 때 미리 세워둔 플랜 B를 최대한 시간 낭비하지 않고 바로 실행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음. 그렇다고 무조건 계획을 지키는 건 아닌데 못 지키면 좀 찝찝한 그런 선택적 J. 인간입니다. 이날도 호텔 체크인 하기 전에 바로 헤렌하우젠 궁전에 가려고 했는데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의 핸드폰 배터리가 벌써 반이 줄어들어서 계획을 변경했다. 미리 점 찍어놓은 카페로 가서 충전을 하고 정원으로 가기. 얼마나 걸리는지 교통편 플러스 동선 플러스 시간도 체크해놓음. 안 하면 마음 불안함. 이거는 뭐야? 독일어 같은데? No, Chen, Howard, 스탑에 입성. 이 거리에는 음식점이 아기자기하고 예뻤다. 얼마나 여름 느낌? 독일어로 카페 이렇게 쓰구나. C를 쓰는 게 아니라 K를 쓰구나. K-A-F-E. Viet. V-I-E-T. 미리 찜공한 카페는 바로 베트남 카페. 이게 베트남이란 뜻이구나. Viet. V-I-E-T. 하노버까지 가서 베트남 카페라니 웃기죠? 하지만 저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베트남 가고 싶어. 달라 카페 생각나는 인테리어. 진짜 찐으로 베트남 가고 싶다. 안 간지 너무 오래됐음. 나는 2번 갔지롱. 2012년인가 북부 하노이 쪽에 한번 가고, 그 다음에는 2019년인가 어디 갔댔지? 생각 안 나. 카페 자체는 작지만 내부 분위기가 너무 친숙해서 좋았다. 베트남 카페라서 무조건 콘센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있었음. 다행이다. 이적톤으로가 무슨 뜻이야? 그리웠던 코코넛 커피를 시켰는데요. 역시 코코넛 커피 나도 마시고 싶네. 콩 카페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밍밍요. 하노버는 트램을 유바흐처럼 운행한다. 유바흐가 뭐지? 기아에서도 트램 타는 거 너무 신기.
헤렌하우젠 궁전. 아까 거기 헤렌하우젠이란 글자인가 한번 보자. 헤렌하우젠 아닌 헤렌 맞네. 그럴 것 같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헤렌하우젠 궁전 두 번째 발도장. 처음 방문했을 땐 몰랐던 리퀴드 샹팔 동굴의 존재. 이거 버리고 또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랑스의 저곡가 리퀴드 샹팔은 가우디의 구열공원에서 큰 영감을 받은 뒤로 자신의 작품 세계를 결합한 공간을 만들고자 했는데 그게 바로 이탈리아에 있는 타로 공원, The Taro Garden이다. 사진으로 꼭 보시길. 정말 멋있답니다. 괄호 닫고. 그 공원에 비하면 이 동굴의 규모는 굉장히 작았지만 내부에 들어가서 리퀴드 샹팔의 작품 세계를 눈에 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방문이었다. 나나 시리즈.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리퀴드 샹팔은 11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 11살의 어린 나이에? 인간도 아니네. 가정 환경 또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작품은 그 시절의 트라우마와 적개심이 담긴 슈팅 페인팅이 대부분이다. 이후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 혹은 요구하는 모습과 반대되는 메시지를 담은 나나 시리즈가 탄생했으며 임신한 여성의 풍만한 체험을 모티브로 삼아 작품 활동을 이어나갔다. 2018년에 하노버를 첫 방문했을 당시 슈프랭겔 미술관에서 처음 알게 된 조각가였기에 헤렌하우젠 궁전에 이런 동굴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나서 이번에 꼭 감탄표 2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저 다채로운 색감을 어우러지게 사용하는 게 너무 신기함. 누구지? 금방 보자 한번. 리퀴드 샹팔이구나. 리퀴드 샹팔. 날씨가 좋으면 이런 환상적인 광경을 목격할 수 있음. 창문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오자 일렁이는 물속에 있는 기분이 들었다. 동굴의 신선한 기온도 한몫한 것 같음. 순식간에 끝난 동굴 구경. 날씨 좋고 푸릇푸릇할 때 꼭 또 와야겠다고 생각했던 헤렌하우젠 정원에 오랜만에 발을 들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록의 중요성을 느꼈다. 2018년에 티켓을 구매한 기억이 없어서 무료로 입장했었나? 싶었는데 그 당시 있었던 블로그 글 보니까 티켓 사진이랑 매표소까지가 찍어서 업로드 했더군요. 어쩜 기억이 이렇게 싹 날아갈 수가 있어? 애초에 궁전 정원인데 무료였겠냐고? 나 원참 대딱콩. 관광명소치고 사람이 정말 없다. 심지어 날씨도 좋았는데 하노버 자체가 관광지가 아니라 그런가? 시민들 입장에선 깨끗하게 보존이 잘 되어서 좋을 것 같기도 함. 2018년과 2023년 사진 아련. 2023년의 구부정하고 어색한 포즈가 많은 걸 말해주네요. 눈물. 벤치에 들어누워서 나무를 바라보고 멍 때리는 시간. 이런 시간이 필요해서 하노버에 왔음. 하지만 이땐 몰랐다. 오히려 오랜만에 혼자 오래 있어서 잡생각이 심해져 그동안 외면해왔던 내 안의 문제를 자각하는 계기가 될 거라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생각 정리할 겸 갔는데 이 맑은 날, 이 평화로운 곳에서 난 계속 가슴을 쿡쿡 건드리는 찌릿한 통증을 품으며 그릇 안 했다. 모처럼 왔는데 망치지 말자고 다짐하며 좋은 생각만 하려고 얼마나 안간 힘을 썼는지 모른다. 그 다음에 궁전 내에 있는 해자 처음 구경 또 오길 잘했어. 이 대칭을 보십시오. 아름답지 않습니까? 후 구경하다 보니 호텔 체크인 시간인 오후 3시를 훌쩍 넘겼다. 프리제어트? 거의 4시쯤에 도착함. 예전에 묵었던 곳은 역 바로 근처였는데 여긴 위치가 조금 더 떨어져 있었다. 그래도 시내로 바로 나갈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이랑 전철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접근성은 나쁘지 않았음. 방은 깔끔하고 숙소에서 좀 쉬고 핸드폰 충전을 하려고 했는데 베트남 카페에 충전기를 두고 온 사실이 뒤늦게 알아버림.
전화해서 물어보니 역시나 카페에 있다고. 아휴, 됐다. 그만 읽자. 가야 돼.